요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강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잼, 짝짝, 건지 짝짝, 도리 짝짝, 잼, 짝, 건지 짝, 도리 짝, 잼, 건지 도리 짝. 아이고 잘하세요. 하나 하시는 김에 아침 식사도 못하고 오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된장을 지지는데 이거 이제 갈수록 손가락이 자꾸 우둔해져요. 저도 그런 길이가 깨기도 잘하는데 이게 된장을 지으면 부글부글 끓여야 되잖아요. 그죠? 부글부글 이게 된장 한번 부글부글 끓여보세요. 이렇게 부글부글 그다음 지글지글 딴딴딴 따라라라란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하시자 야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허리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하나 둘 셋 뭐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손동 사랑하기 참 좋은 나이인데 하나 둘 손 앞으로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눈물이 맺혀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또 심정할 때 정자를 갖춰서 효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효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한 정에 대한 문화를 또 이끌어 갑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HJ 천원단지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 저쪽 최고 위에 눈을 크게 뜨십시오. 최고 위에가 여기가 이제 천정궁이 있고요. 요 밑에가 이제 뭐 천승전, 그 다음에 여기가 요번에 4월 13일 날 이렇게 오픈식 하는 천원궁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그 생애 박물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번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이제 결성이 되는데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에 여기 사무실도 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신중고등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고 우리가 올라오면서 봤던 데가 청평 월드센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다 호텔도 지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지에는 이제 글로벌 비리지라고 문화마을, 일본 마을, 프랑스 마을, 독일 마을, 세계 마을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모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병원도 있고요. 이쪽에 가면 수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계획
입장하는 게 그랜드 오픈식이 4월 13일 날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저희들 순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되는데 지금은 4월 13일 날 행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실내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일단 요 광장에 들어가셔서 견학을 하시고 하면 됩니다. 오늘 또 가시는 곳은 이곳에 전정궁이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변 카페가 이렇게 있고 수변 카페도 지어졌고요. 이렇게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저축 뛰었을 때 한원집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크루즈로 전기 크루즈가 생겨서 이렇게 운영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모든 것을 이렇게 즐길 수 있고 또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평화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번에 또다시 휴전을 이루지 못하고 또 굉장한 폭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1100일 정도가 넘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6.25 동란이 1229일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 전쟁보다도 더 길어질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후의 위기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도 너무나도 큽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패권을 잡기 위해서 주도권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우리는 완전히 독감, 폐렴 걸려가지고 어려울 지경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위기는 항상 선거를 통해서 변하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변하고 유럽도 변하고 항상 누가 될지 모르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종교는 더군다나 요즘 많은 그 영적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종교적 사명이 굉장히 무뎌졌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도 그 가정의 도덕적 기준도 무너져 가고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 어르신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한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권이 이러한 흐름 자체가 이러한 흐름으로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새로운 평화세계를 이루어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문화가 형성되어져 왔는데 이 15세기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사를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이제 항로를 개척을 해요. 이 항로를 개척을 통해서 엄청난 세계의 변화가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서양 문화권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0년 동안 이 세계는 대서양을 중심 삼은 새로운 문화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권을 중심한 문명이 되었고 특별히 백인 중심한 문화가 되었고 기독교 중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모든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정복하고 지배하는 물질관이 중심이 되어서 패권적으로 세상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서양 문명권을 통해서 이제는 굉장히 가장 희생을 본 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대서양 문화가 발전하고 식민지가 개척되고 새로운 산업혁명이 발전되면서 많은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인도양 대서양을 거쳐서 이제 항로가 개척되면서 아프리카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가면은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노예 무역선에 노예를 싣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또 남미로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던 내용들입니다.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고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을까 연구해서 이렇게 사람을 실어서 참 2달 동안 이 배 안에 갇혀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율적으로
실어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하고 다리 엇갈려서 사람을 실어 나눴던 거. 그리고 이렇게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들을 이렇게 참 인권을 착취했던 그 문화가 사실은 대서양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쇄를 채우고 또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굉장히 멍에를 채워서 이들을 실러 날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학자 총재님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다.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잔인무도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2천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가족도 헤어지게 되고 정말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참 노예 무역 중심지였던 고래섬 이 세네갈이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가 있답니다. 가나에도 있고 세네갈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노예 무역의 중심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한학자 총재님이 가셔서 참 안타까운 사정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의 깊은 뜻과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기독교 문화권은 아프리카 고래섬에 비통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곳 아프리카까지 온 선교사들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여 인간 대접을 하지 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많은 세월 500여 년간을 참고 기다려온 아프리카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원을 해주고 이때부터 많은 그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참 한학자 총재의 진정성을 알고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금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중심한 문명권의 중심은 뭐냐면 물질 중심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최첨단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물질 문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 최고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를 물질로 판단하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의 본질인 양심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불법과 편법이 세상에 판을 치게 되고 인간의 이기심이 집단 이기주의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경쟁하고 미움의 관계로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현상을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이러한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잊혀졌대요. 그래서 양심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폐기 처분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양심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최재천 교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를 중심했던 이 모든 문명권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다시 한번 위기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이잖아요. 1등만이 살아남고 대접받는 세상. 그리고 1등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독식하는 세상. 그리고 약한 자는 살아갈 수 없고 오직 강한 자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서구 문명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오스발드 슈펜클린이 쓴 책은 일찍이부터 이러한 서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명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흘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 문명을 중심 삼고 이렇게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 삼고 중동이죠. 중동해서 아프리카를 해서 하천 문명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가 발전되어 나가다가 이제는 그리스 로마 지중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리스 신화 로마에 대한 이야기 많은 것들이 유명한데 이 지중해 문명을 통해서 있다가 이제는 영국과 미국 또 대서양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명이 아시아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태평양 이제 문명권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역량도 모든 세계의 교역량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37%나 되고 또 중국도 보면 1대1로를 주장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을 펴가고 미국도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인도까지 태평양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문명의 축이 바뀌어가고 있다. 대서양 문화에서 이제는 태평양 문명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 문화는 어떤 문화냐 보니까 서양의 문화고 또 남성을 중심하고 항상 경쟁과 투쟁, 분열을 초래했던 패권주의적 이란 성향이 강한데 이 태평양 동양의 문화는 여성적인 문화가 많고요. 그리고 상생화합 통일의 문화를 통해서 평화를 지향하는 이러한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서양 문화하고 태평양 문화가 접촉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도 필요하고 또 국가적 기준도 필요해서 지금은 새로운 이 표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표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세상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표준이 되겠습니까? 중국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이 너무나도 패권적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주도적 국가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네, 한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도 있지만 세계사의 문명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이 태평양의 중심은 아시아고 이 아시아의 중심은 한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호가 뭔가요?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 그래서 우리 모든 게 한으로 시작되잖아요. 한글, 한복, 한민족. 그래서 이 한이라고 하는 뜻은 이 언어학자들이 찾아보니까 한가운데라는 뜻도 있고요. 정중앙. 그 다음에 시작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라고 하는 그 하늘님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 한이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사상이다라고 하는 많은 민족사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의 표준은 한민족을 중심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문명의 결실지가 되기 때문에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돼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경제력이잖아요. 그리고 국방력인데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내에 세계 경제권 10위 내에 그 다음에 국방력은 6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이 지금은 모든 물질 문명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은 물질 문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문명을 대표하는 이제 문화력도 있고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K자만 붙으면 인기가 많거든요. K푸드, K팝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건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반도체 점유율 2위, 국방력 6위, 수출 점유율 6위, 종합국력 이렇게 해서 6위가 되는데 이 한각의 기적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또 충혈에 대한 아주 우리만 가지고 있는 심정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의 특성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한민족의 저력이 얼마나 큰가 놀랍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한나라부터 수나라, 당나라 쭉 역사 중국 역사가 내려오는데 그 중국 역사가 보면 중국이 한나라인 줄 알고 있는데 한나라가 아니에요. 한족이 지배했다가 선비족이 지배했다가 만주족이 지배했다가 중국은 모든 정권 자체가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나라가 한민족을 가지고 꾸준히 그 정신을 가지고 이어나왔던 대한민국은 세상의 세계사를 연구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미스테리하다. 이 한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보유한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오늘날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가는지 굉장히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인데 한민족의 저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한민족의 뿌리와 역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도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신라시대 박재상이라고 하는 분이 충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363년도에 탄생을 하셔가지고 또 419년 추령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굉장히 충신이었고, 그리고 아주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국립박물관 그리고 도서관장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도서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한국의 역사들을 이렇게 총합해가지고 한단고기, 상고사 이 모든 책들을 종합해가지고 한국의 뿌리에 대해서 쭉 써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민족의 창세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태초에 뭘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 한민족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이 창세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마고라고 하는 여신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고 특별히 마고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이 마고성에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제율에 의해서 평화롭게 살아갔는데 한 번은 사건이 벌어진대요. 이제 땅에서 났던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소산을 먹지 못하고 이제 옆에 있는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 열매를 따먹었답니다. 이제 포도 열매를 따먹고 나서 사람들이 맛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명성이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고성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는 뭐냐면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본래 다시 돌아갈 복자에다가 근본 본자를 써서 우리 고유의 사상은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근본된 세계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중심인물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불교도 독특한 게 있답니다. 유교도 그렇고요. 한국에 종교가 들어오면 굉장히 포용력이 강하고 독특한 것이 있는데 뭐냐니까 대망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불교에도 보면 정토불교가 있잖아요. 세상을 부처님의 영역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정토 사상이 있는데 우리 한민족에 들어와서는 이 부처가 다시 와야 되는 미륵불 사상이 있잖아요. 그 미륵불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은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살아가는 세상이하고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복본 사상이 있는데 이러한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보면 설문대 할망이라고 하는 이 마고에 대한 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 가면 노고단이 있거든요. 이 노고단도 마고 여신을 섬기는 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태백산에 가면 천재를 지냈던 제단이 있는데 그것도 마고 여신이 지나갔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마고를 이렇게 섬겼던 제사 지냈던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민족의 상고사가 있는데 마고 할머니가 세상을 창조했고 또 마고 시대 때 사람이 살다가 사람들이 이제 오미의 변에 의해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이제 이 한반도 인근의 중국 땅에 생겼던 이 위에 하르마 고원 위에 생겼던 것이 이제 그 한인씨가 한국을 만들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7대 동안 3,000년 동안 이 한국 시대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한국 시대의 마지막 임금이 다시금 한웅이 나라를 만든 게 그게 바로 배달국이 된다고 합니다. 배달국의 마지막 그 임금이 이제는 다시금 당군을 임금으로 세워서 고조선의 역사가 출발하게 되고 부여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고구려 신라가 나오게 되면서 한국의 현대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내용이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민족을 중심 삼은 모든 내용들로 뿌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저도 이 중국 역사학자들이 자기네 유물인 줄 알고 발굴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한민족의 동이족의 역사였다 해서
그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은 상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왜곡되어졌고 또 잘못되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이 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천성 사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좀 당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 미국 놈이라 그러지 미국님이라 안 그러잖아요. 그 일본 놈, 죄송합니다. 일본 놈, 그 다음에 중국 놈, 이렇게 떼놈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그 정체성 자체가 사실은 천선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자긍심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단군이 세상을 만들 때도 보면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만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사상, 또 세상을 도리와 교화로 다스린다는 이와 세계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이 한민족이 생겨났다는 이 자체도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에 매료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옛날부터 백이민족이라고 했는데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흰옷을 입는 것은 사실 일하는 민족의 옷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민족입니다. 그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순수한 상태의 옷을 입고 또 하늘을 경외하면서 나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우리가 그 하늘의 천재를 지냈던 흔적들이 있게 됩니다. 예로부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가배, 고려와 조선이 초제를 지냈던 임금을 중심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민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처도 일본 사람인데 거기 한국에 살다 보면서 가장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옛날에 보면 한국 사람들 롤러를 많이 가잖아요. 놀러를 가면 버스에서 가만히 안 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음악도 너무 크게 틀어서 참 춤을 추면서 끝까지 가잖아요. 4시간, 5시간 또 올 때도 4시간, 5시간 오면서 근데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민족에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명이에요. 신명.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마음 스스로도 그 한이 풀리고 모든 것을 하늘과 이어주는 그 신명의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신명을 통해서 하늘과 소통하고 화동하면서 영적인 힘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해 나왔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 정서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화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이 있어도 이 한을 원수로 또 대가품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한을 어떻게든지 승화시켜서 하늘의 슬픔을 느끼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하기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면 원무 있죠. 강강술래. 이거는 보면은 그냥 도는 춤이 아니고 보면 중간에 우물이나 그 접시에다가 항아리에다 물을 얹어놓고 보름달이 비치면 그 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순례, 그 강강순례를 통했던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마고로 돌아가자 하는, 마고성으로 돌아가자 하는 복본의 전통의 군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고유의 사상과 뜻을 몰라서 있는 거지 정말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효, 충, 열의 사상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답니다. 대한민국의 효는 다른 나라의 효하고 조금 다르답니다. 너무나도 유별나대요. 보통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뜻은 세상하고도 똑같은데 외국 사람들은 뭐냐면 부모가 우리를 돌봐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효를 하는 거지만 한국 사람의 효는 특별하답니다. 여러분들 효녀 신청이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또 공양미 산백 속에 자기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재물이 돼서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게 살벌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 효도까지 하냐. 외국 사람들이 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간다고 해요. 그리고 저번에 고3 수련회, 아니 고3 시험에 이게 또 문제까지, 논술 문제까지 났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논술 문제까지 났는데 왜냐하면 아버지의 눈을 띄워드리지 않고서는 자기는 자기의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즉 한국 민족의 효는 그 부모는 단순히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줬고 길러줬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생명의 뿌리요 근원이었던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는 굉장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박사도 70년대 초에 한국에 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만약에 이 지구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별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그게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에 있는 효 사상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효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효도하고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자기 것으로 승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불교하고 한국의 불교가 다르대요. 일본의 불교는 대부분 문화예요. 문화. 생활 속에서 의식을 통하는 문화지만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불교가 이 종교의 핵심을 파고드는 게 한국이라고 합니다. 유교도 한국에 들어와서 꽃을 피웠잖아요. 사실 공자가 중국 사람이지만 이 유교는 한국에서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군자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군자가 될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했던 것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선교가 하나 되어서 모든 충돌이 없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기하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데 그 한민족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했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약소민족 국가라서 세상에 엄청난 침범을 당해서 한 번도 그 침략을 하지 않은 민족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동북아시아의 그 맹주가 누구였냐면은 뭐 수나라 당나라였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와 맞짱 떠서 이겼던 나라가 어디냐? 그게 고구려고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유언을 남겼잖아요. 다시는 고구려에 침범하지 말라고 그 느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한민족의 사람 우리 조상들은 여행을 떠날 때 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답니다. 작은 은장도와도 같은 작은 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부식도를 가지고 다녔지 무장하고 다니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평화를 사랑했던 민족입니다. 이러한 민족이 이제는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문화 강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모든 이런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K컬처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독특한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정 문화라고 합니다. 정의 문화라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매료돼서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만 알 수 있는 심정 문화. 심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찍이 외국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이 말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심정 문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 문화를 이래 우리가 고유한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리틀 엔젤스를 창단하고 유니버셜 발레단을 창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문화의 혁명을 가져왔던 것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참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 때 또 발레라고 하는 정서, 한국 정서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문화를 개척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는 한국에 대한 많은 탁월한 예언도 있었고 또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중심은 누구냐?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코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도덕성, 정신적 문화력, 자유민주주의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 문화를 주도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이분은 이름이 이만열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임마누엘인데 이분은 이제 동양학을 전공했던 아주 훌륭한 하버드 교수인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 예찬하고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제 공생하고 공영하고 공의의 가치를 통해서 글로벌 연대 시민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유발 하라리도 이 교수도 이제는 연대할 것이냐 아니면 반복할 것이냐 이제 인류는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연결되어 있다.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연대와 협력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이제 월드 서밋을 2020을 개최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생, 공영, 공의의 사회 협력을 구출할 것인가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2022년도에 한반도 평화 서밋을 열고 싱크탱크 2022를 출발하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공동위원장이 되어서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2022명의 전현직 정상과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인사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세계 평화의 큰 뜻에 헌신하신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총재님과 함께 창간한 워싱턴 타임즈는 전 세계 신앙의 자유와 진리를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한 총재님이 전개하는 싱크탱크를 통해 세계 지도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적극 동참의 의지를 이렇게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25년도 월드 서밋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 월드 서밋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고 정상들과 연대 협력해 나가는 이러한 운동이 한반도에 집중해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갑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올 한 해도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저희 트럼프 대통령은 못 오지만 자문위원회 폴라 화이트 목사도 오게 되고요. 또 마틴 루터 킹의 손자, 그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 그 다음에 대형교회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참석하면서 이제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에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제 선도의 역할을 하자고 지금의 시대로는 안 된다.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번에는 현지 국회의장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35개 나라의 국회의장들이 참석을 해서 이번 대회는 더욱더 의미 있는 대회가 되고 그리고 국회의장단 또 출범식도 하게 되고 아시아 태평양 사국의 출발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한반도를 중심 삼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새로운 문화는 이제 사실은 지상천국인 에덴 동산으로 아니면 마고성으로 돌아가는 근본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 이 한반도 한민족의 이 창세의 신화를 보나 똑같은 말은 달라도 의미는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주이잖아요. 주로 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종관계인데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라고 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관하고 지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서구의 사상으로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주종관계를 이루게 되고 또 만물과의 관계는 소유와 지배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신과 인간이 부자의 관계로 신인 일체를 이루고 또 그 모든 만물과 상생하면서 공생하면서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한민족의 근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그 사상과 정신과 철학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한민족이다. 그래서 하늘은 한민족을 고이 길러 나왔고 한국을 지켜 나와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한국을 중심 삼고 새로운 신문명을 개척해 나가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와 더불어 이 청평 땅 일대에 이와 같은 바티칸과도 같은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세계 인류가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 사상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의 전당으로 이번 이렇게 이제 오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학자 선생님을 다른 말로 기독교 목사들이 붙여준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이 홀리 마더라고. 그래서 홀리 마더 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 기독교 목사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평화대사 운동이 그냥 지역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가고 또 신문명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서 함께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의 기적은 바로 남한만의 기적입니다. 한반도의 기적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정치적 기적, 경제적 기적도 38선 아래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념과 정치체제가 중요성을 이제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를 해방해서 이 우리의 기적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더 있는데 시간상 마치고요. 지금 11시 반부터 지금 저기 1층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 알았어요. 네. 시혁 권사님이 조금 앞으로 나와야 된다. 네. 아니 가만히 여기 조금 앞으로 더. 미학기 권사님 조금만 앞으로 더. 이렇게. 예. 자 빨리 하세요. 멘트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경순 걸어가서 이제 세존으로. 이리 와봐.
믿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천정봉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내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엉덩이 붙이고 일어날 때 아까 저기가 중간이야. 여기가 저는 여기가 중간. 아까 저기 서서 저기가 중간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여기가 중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들어가세요. 이거 제가 내가 앉을게 그러면. 얼굴만 좀 나오게. 내가 뒤로 더 가야 되겠네. 이거 조금 더 높여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낮춰줘. 저 팽팽하게 당기세요. 현수막을. 앞으로 자, 또 비켜주세요. 잡지 말고 비켜주세요. 이걸 조금 땅으로 앞으로 당겨. 자, 찍습니다. 멋지다 나와 조금 더. 잡지 말고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빨리 들어. 자, 좀 비켜주세요, 장군님. 장군님 비켜주세요. 그 뒤에 계신 분들도 같이 엉성하지만 이왕 쓰는 거 사진이 좀 되게 자,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역광이라서 계속 계속 빛이 앉아 있을게요. 우리. 영광이 아닌데. 아니 계속 빛이 비쳐가지고 사진기가 아, 안 나와. 그래. 네 찍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얘는 여자애들. 너희 친구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말지. 친구까지들 고마워. 어디서 먹었어 이거? 여기 또 보여. 여기 또 뭐 있어? 어머 얘 있다니. 어머 얘 이상해. 이상하네 진짜. 물고기인데 발이 있네. 어머야 진짜 엄마 발이 다 있다. 이거 신기하다. 그거 아니야? 언니 얘도 참아. 자나봐. 이거 사망한 거 아닌가 봐. 자는 거야? 야, 얘 이름이 뭐지? 이름도 안 써보지 진짜 말고. 오빠로빠. 진짜로. 오빠. 이거 어머 이거. 야 이런 거 무슨 옷이야 옷. 여기서